안녕하세요. 메커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예고해 드렸듯이 여기 V벨트 분리, 이 V벨트 분리를 오늘 작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V벨트 분리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확인해 주셔야 되는 거는 뭐예요? 그쵸? V벨트 분리를 그릴 때는 여기 호칭 지름. 호칭 지름을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호칭 지름에서 요 끝에서 여기 끝을 이렇게 측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요거는 아닙니다. 여기 아니고 여기 피치 피치를 이렇게 측정을 해주시면은 요게 바로 호칭 지름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것만 이제 여러분들이 측정만 잘 해주시면은 나머지 요쪽에 V자 형상의 모양은 여러분들이 규격집을 보고 그대로만 작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건 없어요. 말씀드렸다시피 뭐 V베트 풀리가 뭐 이쪽으로 이렇게 보스가 튀어나온 것도 아니고, 그죠? 이것도 아니고 그냥 평이한 이런 벨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그렇게 어렵게 작도를 하진 않을 것 같네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V베트 풀리를 맨 처음에 작도를 하실 때는 제일 먼저 작업해 주셔야 되는 거는 이렇게 호칭 지름을 측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여기 측정해 보면 요게 75 75 정도 나오네요. 그러면은 이제 캐드로 넘어가서 일단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요 정도에다 한번 그려 볼게요. 여기에 직선으로 75짜리 선을 하나 이렇게 그으세요. 이렇게 그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뭔가요? 그쵸? 이제 요거 길이를 알았으니까, 이제 요거 폭을 알아야겠죠. 근데 이 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이제 스퍼 기어를 작도를 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스퍼 기어는 요거를 측정을 했었죠. 그런데 V웨이트 풀리는 규격집에 다 나와 있다. 그래서 규격집을 한번 보는 겁니다. 규격집에 넘어와서, V웨이트 풀리를 한번 찾아볼게요. V베이트 풀리를 찾아보면 여기 40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40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쭉 내려보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여기 40번에 여기 V베이트 풀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뭐예요? 이 표를 여러분들이 확인하려면 가장 먼저 V베이트 풀리가 무슨 형이지? M형인가? A형인가? B형인가? 요거를 먼저 확인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A 타입이라고 써 있는 거 요거 보이시죠? 그래서 요거 A 타입이라고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럼 A 타입에 A 타입 확인했어요. 그다음에 호칭 지름이 아까 얼마였죠? 75였죠? 75면 71 이상 100 이하에 속하는 거예요. 요 호칭 지름을 우리가 파악을 한 이유는 뭐냐면 이 각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도. 그래서 V베트 풀리의 각도는 이 세 개, 요 세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개의 34도다. 이렇게만 파악해 주시면 되고 그 외에 나머지는 다 동일하니까 이걸 보고 작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했던 요 폭 있죠? 요 폭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이 폭은 요 규격집에 보니까 여기 두 개 쌍벨트로 나와만 있지 이 폭이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여기서부터 중심까지의 거리는 규격집에서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 무슨 값이죠? 여기 F 값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이제 F 값을 곱하기 2 하면 그쵸? 요게 이제 전체 폭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F 값을 확인해 볼게요. F 값을 확인해 보면 얼마예요? 10이죠? 그러면 이제 얼마? 전체 폭은 20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옵셋 10 하셔가지고 오른쪽 한번, 왼쪽 한번. 이렇게 띄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로 막아줍니다. 막아주시면은 요거랑 요거는 뭐예요? 그쵸, 호칭 지름이기 때문에 중심선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벨트의 꼭대기까지의 값을 알아야겠죠. 전체 지름. 전체 지름은 역시 마찬가지로 규격집에서 확인하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K 값을 확인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K 값 얼마예요? 여기 4.5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캐드로 넘어오셔갖고 옵셋 4.5 해서
한 번씩 띄워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띄워주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여기 가운데다가 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 놓으세요. 이게 뭐냐면 뭐예요? V벡터 풀리의 중심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벨트 풀리의 전체 지름이 되니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익스텐드로 연장.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나요? 그쵸. V벡터 풀리의 바닥 부분 위치를 알아야겠죠. 자, 바닥 부분의 위치는 여기 보시면은 K0 값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호칭 지름에서 밑으로 뛰는 거예요. 자, K0 값은 그쵸. 이게 8로 나와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옵셋 8 해서 자, 여기 호칭 지름에서 밑으로. 자, 얘도 위로. 자, 이렇게 띄워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운데 선을 일단 이렇게 연장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이제 V자 형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V자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자, 요 L0 값이 바로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L0 값을 요 중심에서 이쪽으로 하나, 이쪽으로 하나, 이렇게 띄워주신 다음에, 자, 여기 호칭 지름 우리가 아까 띄워놨었죠. 자, 호칭 지름과 L0 값이 만나는 요 교차점, 여기가 바로 로테이트의 베이스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를 기준점으로 해서 요 각도대로 회전을 시켜 주셔야 V벡터 풀리의 정확한 값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일단 L0 값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L0 값을 확인해 보면 자, 여기에 9.2라고 나오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옵셋. 자, 절반 4.6이 되겠죠? 그래서 왼쪽으로 한번, 오른쪽으로 한번 이렇게 띄세요. 자, 이렇게 띄시면은 자, 여기에 호칭 지름과 만나는 요 교차점이 이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요 교차점을 중심으로 얘를 회전시켜야 되는데 자, 우리가 아까 알파도를 몇 도로 확인했죠? 자, 여기 34도로 확인했습니다. 자, 34도면 요 각도가 34도란 얘기예요. 요 각도가. 그럼 여기 절반의 각도는 몇 도? 그쵸. 17도가 되는 겁니다. 17도. 그래서 양쪽으로 17도씩 돌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자, 여기 교차점 잡아주시고 자, 여기에서 17도 이렇게 회전시켜 주시고 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얘는 마이너스 17도가 되겠죠. 자, 이렇게 돌려주시면 자, 여기 V자 형상 보이시죠? 자,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는데 자, 직선의 형태를 회전을 시켰기 때문에 자, 요 부위에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은 떨어져 있을 거예요. 자, 볼까요? 자, 떨어져 있죠? 자, 요거를 연장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연장을 시켜 주시면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모양이 보이실 거예요. 요렇게 내려와서 꺾이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이 V자 형상이 여러분들이 이제 보이실 겁니다. 그죠? 자, 요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선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트림 넘어와서 자, 일단 요거 필요 없고 얘 필요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얘도 필요가 없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V자 형상이 완성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요 V벡터 풀리의 마지막 마무리죠. 자, 여기 요 부분들 네, 다섯, 6개. 자, 요 6개 부분을 뭘 해줘야 되죠? 그쵸, R값을 적용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자, 요거 R값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은 R1, 2, 3 다 있습니다. 자, 여기 R1은 어디예요? 자, R1은 저기 입구 부분이 됩니다. 입구. 자, R2는 요 바닥 부분이에요. R3는 바깥쪽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은 자, 제가 이제 한 가지 이제 팁을 드리면은 자, 여기에 앞쪽과 뒤쪽에 숫자가 있어요. 요 사이 값은 대부분 사용을 잘 안 합니다.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는데 될 수 있으면은 앞쪽과 뒤쪽 숫자를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앞쪽 숫자를 맨 처음에 적용시켰다. 그러면은 R2랑 R3도 앞쪽 숫자를 이용하시는 게 V벡터 풀리의 형상이 이쁘게 잘 나와요. 그럼 만약에 뒤쪽 숫자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셨다 그러면 뒤로 가시는 거예요. 똑같이.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예를 들어서 뭐 얘는 0.2, 얘는 1, 얘는 1,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V벡터 풀리 형상이 그렇게 이쁘게 나오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요 앞에 것만 사용을 해요. 앞에 거. 그래서 0.2로 가보겠습니다. 자, 필렛 0.2 해서 자, 이 입구 부분이죠. 자, 입구 부분. 자, 이런 식으로 0.2 거의 표도 안 나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0.2 해주시고, 자, 그다음 바닥 부분. 자, 바닥 부분은 얼마예요? 자, 0.5가 되겠죠? 앞에 거니까. 그래서 필렛 0.5 하셔가지고 여기 부분.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깥쪽이죠. 자, 바깥쪽 부분을 보시면은 얼마예요? 그쵸, 1입니다. 1. 자, 그래서 필렛 1로 바깥쪽 부분을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자, 이제 조립도를 한번 볼게요. 자, 조립도를 봤을 때, 어? 여기 조립도에 나와 있는 이 형상하고 여기 도면으로 그린 형상하고 다른데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유추할 수 있겠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 뒤에 숫자를 이용을 했다라고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뒤에 숫자. 그래서 여기 R값이 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1로 하셔도 되고 2로 하셔도 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규격집에 나와 있는 그 치수를 정확하게만 여러분들이 적용만 시켜주시면은 괜찮습니다. 자, 이제 여기 이제 마무리가 됐으니까 요거를 어떻게 해요? 이제 중심선 만들어 줘야겠죠? 자, LEN, DE3 해서 자, 요렇게 연장해서 자, 요놈을 중심선으로 자, 이렇게 변경해 주시고 자, 그 다음 이제 요쪽 부분이죠. 자,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 요 호칭 지름을 지워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미러를 사용하시면 돼요. 자, 요렇게 요 부분을 전체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자, 아까 여기 중심선 그어놓은 거 있죠? 요거를 대칭 축으로 해서 요렇게 연장. 복사죠. 자, 그 다음에 요놈을 그냥 지우세요. 기존에 있던 선들을 그냥 지우는 겁니다. 자, 지우면은 여기 톡톡 튀어나온 게 있을 거예요. 요거를 그냥 선 정리만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양쪽 다 V베트 풀리 형상이 모두 마무리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V베트 풀리에서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전체 양에서 한 60, 70%는 마무리 끝난 거예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자, 여기에서 이제 요 안쪽에 파인 부분에 요 지름들 자, 요것들만 이제 파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요것들은 어떻게 해요? 그쵸. 자, 얘네들은 다 측정입니다. 자, 측정인데, 자, 여기 안쪽에 요 짧은 부분은 어떻게 측정하겠다라고 쳐도 얘 같은 경우는 요렇게 호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죠? 연결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측정하실 때 이쪽 코와 이쪽 코가 만나는 부위를 대충 잡으세요. 대충 잡아가지고 요렇게 직선으로 측정을 했을 때 정수값만 나오면 돼요. 그래서 정수값이 나오도록 측정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먼저 측정해 볼게요. 자, 이렇게 작은 부분을 먼저 측정해 보면 얼마가 나올까요? 자, 여기 측정해 보면 자, 이게 32 정도 나오네요. 자, 그럼 옵셋 16이죠, 절반. 자, 위쪽으로 한 번만 띄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측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부터 한번 측정해 볼게요. 자, 이거 정수값이 나오도록 측정해 보는 겁니다. 자, 요거 측정해 보면 52 정도? 52가 그나마 정수에 가깝게 떨어지네요. 자, 그럼 52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예요? 절반이? 그쵸? 26이 되겠죠? 자, 옵셋 26 해서 자, 위로 자, 이렇게 띄워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홈이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파악해 주셔야 되는 거는 여기 사이 요게 얼마가 남았는지 요거를 파악해 주시면 돼요. 요걸 측정하시는 거예요. 자, 요거 측정해 볼게요. 자, 여기 측정해 보면 요게 7mm? 7mm 정도 나오네요. 자, 그러면은 옵셋 3.5 하셔가지고 자, 왼쪽으로 한 번만 띄겠습니다. 자, 한쪽만 작업할 거예요. 한쪽만. 자, 그 다음에 트림 해서 선 정리를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부분을 필렛 처리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필렛 3으로 해서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필렛 처리는 자, 필렛에서 자르기를 자르지 않기로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 요거 이렇게 찍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요 놈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까지 돼 있고 여긴 직선 구간이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트림으로 여기를 이렇게 잘라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요렇게 다 완성이 됐으면 요거를 어떻게 해요? 자, 그죠? 그대로 밀어.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거 두 개 잡아 가지고 반대편으로 또 밀어 해주시면은 자, 금방 완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거는 뭔가요? 자, 남은 거는 그쵸, 여기에 키홈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키홈은 워낙 많이 연습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대충 아시겠죠? 자, 여기 중간에서 이렇게 빼가지고 자, 이쪽 부분에 이제 축지름을 파악을 해야 되겠죠? 자, 축지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이거 측정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측정해 볼게요. 자, 이거 측정해 보면 이게 16파이 정도 나오네요. 그죠? 자, 16파이면은 자, 여기에서 원 지름 16짜리 원 하나 그려주시고 자, 이제 규격집 평행키를 찾아야겠죠? 자, 규격집에서 키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자, 여기 평행키가 있어요. 21번. 자, 여기에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자, 우리가 지금 요게 얼마가 나왔죠? 자, 요게 그쵸, 16파이가 나왔죠? 자, 16파이면 그거에 맞는 거를 먼저 찾아주세요. 자, 16파이가 속하는 부위가 적용하는 축지름 자, 요쪽 부위에서 여기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왼쪽 부분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T2 값을 우리가 확인해야겠죠? 여기 위로 올라온 부분이니까. 자, T2 값이 얼마? 2.3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확인했으니까 이제 요 값을 확인해야 돼요. 자, 요 값은 B2 값이죠? 자, B2 값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얼마? 그쵸, 5가 됩니다. 그래서 5랑 2.3을 확인해 주시고 여기에서 이제 작업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 4분점에서 위로 2.3 올려주시고 이거 자, 라인 위로 2.3 자, 올려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5였죠? 그래서 2.5로 옵셋으로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막아주시고 자, 그리고 모자란 부분은 연장 그리고 트림으로 선 정리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키움이 완성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선과 이 선을 활용해서 중심선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익스텐드로 요거 연장, 여기 연장. 그 다음에 트림으로 자, 여기 잘라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LEN, DE 3 해서 자, 조금씩 연장. 자, 하는 김에 요것도 연장할게요. 자, 요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중심선으로 변경해 주시고요. 자, 선은 여기 모서리에서 이제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 빠져나오고요. 자, 두 번째 여기 빠져나오고, 세 번째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트림으로 여기 잘라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키홈 부분은 작업이 완료가 됐는데, 자, 이제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 있죠? 자, 여기 부분. 자, 두 군데를 얘는 못하게 해줘야 돼요. 자, 이유는 뭘까요? 자, 이제 여기 조립도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벨트 풀리를, 자,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그냥 밋밋한 그냥 벨트 풀리예요. 자, 이 스포기어처럼 이렇게 보스가 앞에 툭 튀어나온 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도를 한 다음에 설계를 해서 요거를 벨트 풀리를 가공을 맡겼어요. 자, 맡긴 다음에 요거를 가공이 끝나서 후처리까지 다 해서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입구 부분이잖아요.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물건을 받았을 때 여기가 어딘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가능을 못 하겠죠. 그죠? 어디가 앞뒤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쪽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양쪽 다 못따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양쪽 다. 아시겠죠? 그래서 양쪽 다 못따기 1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자, 옵셋 1로 자, 여기 옆에 키움 그린 거를 바깥쪽으로 이렇게 한번 띕니다. 자, 그 다음에 익스텐드로 이렇게 연장.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선, 여기랑 요 선이 만나는 요 교차점 있죠? 요 교차점에서 못따기 선이 나가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왜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지는 다른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대부분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부분은 그냥 챔퍼 들어가죠. 자, 챔퍼. 자, 이렇게. 자,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 챔퍼선 못따기 선에서 위로.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트림으로 여기 선 정리, 여기 선 정리. 자, 반대편도 해야 된다고 했죠? 자, 또 그릴 필요 없이 미러 하면 되겠죠? 자, 미러해서, 자, 여기 중심선에서 이렇게 대칭선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트림으로 여기 잘라주시고, 여기 잘라주시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V베트 플리 다 완성이 된 겁니다. 이제 요거 지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요거 두 개선은, 자, 여기 중심선으로 이렇게 변경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 가운데 요 선은 지금 요 끝에까지 정확하게 맞춰져 있는 놈이기 때문에 얘를 조금만 더 연장을 할게요. 자, 위아래로 이렇게 조금만 더 연장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가는 시선으로 바꿔서 해치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안시 31번. 자, 이거 선택해서, 자, 여기 공간에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치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치를 해주시면, 자,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V베트 플리 모두 작도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요 정도로 빼볼까요? 자, 나머지 부품을 또 그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부품이 지금 축 남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남았죠? 축이랑 본체는 그려놨고요. 축, 스포기어 남았네요. 자, 두 개가 더 남았기 때문에, 자, 요거는 요 정도에다가, 여기는 좀 그렇고요. 요 정도에다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 요 정도, 요 정도에다가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좀 더 올려야겠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부분 있죠? 자, 이쪽 부분이나 이쪽 부분에 원래 이제 요 R 값을 표기를 해주기 위해서 확대도를 뽑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엘립스 들어가서 자, 여기를 이렇게 잡아주시는데, 자, 여기서 엘립스로 이렇게 확대도 잡아주실 때는 요 엘립스 영역 안에 이 R 값들만 다 들어와 있으면 돼요. R 값들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신 다음에 그대로 복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복사해서, 자, 일단 옆으로 좀 빼놓고 작업해 볼게요. 자, 타원 밖에 있는 애들은 다 잘라 주시고요. 자, 여기 중심선도 이렇게 잘라 주시고, 자, 이것도 잘라 주시고. 자, 이렇게 정리가 끝났으면, 자, 요거를 2배 확대합니다. 자, 이렇게 2배 확대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해치 들어가서, 자, 축척을 2배로 해주신 다음에 해치를 해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완성시켜 놨으면, 자, 요거는, 어디로 갖다 놓을까요? 여기다 갖다 놓을까요? 자, 요쯤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이쪽에,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마무리 됐죠? 자, 이제 치수기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치수, 자, 이렇게 맞춰 놓으신 다음에, 자, 이제 제일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겠죠? 자, 여기서부터, 자, 여기를 찍으면 요게 정확한 값이 안 나오죠? 자, 그래서 요 밑에 먼저 찍고, 그다음에 위로 이렇게 올린 다음에 16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돼요. 직접. 그래서 요 정도로 빼주시고. 자, 그 다음에 얘 반치수 나와야 되니까 선택 체인지. 자, 그래서 자, 두 번째 화살표를 없애주시면 되겠죠. 자, 요거는 이제 저랑 연습을 많이 하신 분들은 자, 요거는 이제 아실 거예요. 자, 요렇게 완성을 시켜 놓고, 자, 두 번째. 자, 여기 뭐 파이라든가 요런 끼워 맞춘 공차들은 나중에 한꺼번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여기 부분. 자, 이렇게 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좀 뒤로 더 빼주시고. 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여기 부분이 되겠죠. 엔드점. 자, 여기 엔드점과 여기 엔드점 이렇게 잡아서 또 이렇게 빼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계속 빼면 자리가 없잖아요. 그죠? 자, 이제 반대편 넘어갈게요. 자, 반대편은 축지름 잴 필요는 없고, 자, 요거를 이렇게 측정을 한번 먼저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나 빼주시고, 자, 그 다음에 호칭 지름을 빼주시면 돼요. 그리고 전체 지름을 빼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빼주시면은 이제 치수기입, 세로 치수기입은 다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해줘야겠죠. 자, ED 들어가서 %C 해서 자, 여기 파이 하나 만들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파이 부분에 자, 이쪽 전체 지름은 자, 여기에 공차가 들어갑니다. 자, 공차는 여기에서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V베트 플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V베트 플리에서 자, 공차는 어디에 있어요? 그쵸, 여기 부분에 다 공차가 있어요. 그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치수 기입하고 있는 거는 이 부분에 DE, DE 값. 자, 그럼 여기 있죠? 바깥지름 DE에 대한 허용차. 자, 그 다음에 75가 우리 75 이상이죠? 118 이하. 그럼 얼마예요? 그쵸,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0.6 요거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뒤에다가 %% P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0.6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됐으면 다음 거 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 거는 그냥 호칭 지름이라서 파이. 자, 그 다음에 52도 그냥 파이, 32도 그냥 파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6이죠. 자, 여기는 이제 축지름이기 때문에 자, 여기는 조립 공차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파이 뒤에 H7 공차 하나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파이고 얘도 그냥 파이예요. 자,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됐으면 이제 나머지 치수들 또 기입해야겠죠? 자, 이제 우리가 규격집에서 찾은 부분들을 기입해 볼게요. 자, 규격집에서는 지금 우리가 여기 부분의 K 값과 자, 요 밑에 자, 요 밑에까지의 K 재료 값을 우리가 규격집에서 찾았었죠? 그래서 그거 두 개를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찍은 다음에 이렇게 하나 빼주시고요. 자, 두 번째. 자, 찍고 요 밑에 바닥 부분이죠. 자, 이렇게 찍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맞춰주시면 이렇게 정렬이 되겠죠. 자, 이렇게 두 개를 다 뽑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 4.5 요 K 값에도 공차가 들어가요. 자, 여기 보시면은 K의 허용차 나와 있죠. 그래서 플러스 0.2에서 0 요거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택 체인지. 자, 들어가서 맨 마지막으로 내리면 자, 여기 공차가 있죠. 자, 여기에서 편차로 변경. 자, 그 다음에 플러스 0.2죠. 상한을 0.2, 하한은 얘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공차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0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플러스가 돼요. 자, 그 다음에 너무 크니까 문자 높이를 절반 이렇게 줄여주시면 자,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쁘게 공차가 이렇게 잘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겠습니다. 자, 여기 K0는 혹시 있나 확인해 보세요. 있나요? 없죠? 자, 이렇게 그냥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됐으면은 이 부분의 치수는 이제 완성이 된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L0 값에 대한 치수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자, L0 값은 어디에요? 여기 교차점에서 여기 교차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뽑아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바깥 폭을 이렇게 하나 뽑아 주시면 돼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요 바깥쪽에 요 값은 무슨 값하고 동일한가요? 그죠? F 값과 동일하겠죠. 자, F 값도 마찬가지예요. F 값도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허용차가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고 입력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뒤에 %P 해서 1이라고만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자, L0는 아까 공차가 없었죠. 자,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자, 밑에서 치수 기입을 해주시면 되는데 위에다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자, 밑에서 요 폭을 하나 이렇게 뽑아주시고 자, 두 번째 뭐예요? 그죠? 각도 치수 하나 뽑아야겠죠? 자, 각도 치수를 이렇게 하나 쭉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대신에 요거 내려주실 때 이렇게 가깝게 붙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 제가 이제 이렇게 뽑은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뽑아주시고
자, 이쪽 부분, 여기 공간과 이 공간에 표면 거치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표면 거치기가 들어갈 공간을 여러분들이 확보를 해주셔야 돼요. 치수 기입하실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시면 알파가 있죠. 이 알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알파도 공차가 들어가요. 자, 여기 보시면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0.5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뒤에다가 자, 퍼센트 P 그 다음에 0.5. 자, 이렇게 하고 끝내시면 되는 게 아니고, 자, 여기에서 다시 퍼센트 D 해서 각도의 도자 표시를 꼭 넣어주세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시면은 이제 어느 정도 치수 기입이 완성돼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완성됐고, 자, 그 다음에 규격집에서 마지막으로 찾은 게 뭐예요? 그쵸, 이제 요거 R값들이죠. 자, R값을 넣어주실 때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자 치수 레이어를 이렇게 절반 치수 레이어 하나 만들어 놓으셨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 치수 레이어를 바꿔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반지름을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하나 뽑아 주시고 여기서도 자 이렇게 하나 뽑아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 뽑아 주시고 자, 그럼 여기 하나, 둘, 세 개가 다 들어갔죠? 자, 대신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조금씩 튀어나와 있는 강제선만 지워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선택, 체인지. 들어가서, 자, 밑으로 좀 내리면 맞춤에서 치수선 강제 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요 부분도 이제 완성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표시를 해줘야겠죠. 자, 라인. 자, 임의의 점, 근처점 하나 잡아가지고, 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렇게 살짝만 빼세요. 살짝. 자, 이렇게 하나 빼서.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넣어줘야겠죠. 자, A, B, C, D 중에 어떤 건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대도 뽑은 게 여기 A 하나 뽑았었네요. 자, 그럼 제가 B가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자, 이놈을 B로, 자,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 놈을 요 밑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자, 이게 뭐라고 쓰나요? 그쵸, B 부분 2대1 확대도 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적당한 위치에다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남았나요? 자, 이제 키홈 치수가 남았네요. 자, 키홈 치수 같은 경우는 많이 넣어보셨으니까 이제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죠. 자, 이렇게 하나 찍어 주시고 자, 두 번째 전체 높이를 또 이렇게 하나 뽑아 주죠. 자, 지금 보시면은 2.5, 9.1로 나오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그쵸, 치수 레이어. 치수를 우리가 절반으로 좀 전에 바꿨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원래 치수 레이어로 이렇게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5, 자, 요 B 값에 대한 허용차가 있죠. 자, 요거는 키홈에서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키움에 가서 자, 여기에 보시면은 자, 우리가 지금 여기 키움 요거를 그리고 있죠. 자, B2입니다. B2. 자, 요 부분은 B2예요. 그러면 그 평행키는 지금 보통형이죠. 보통형의 B2에 대한 허용차 뭘로 나왔죠? JS9죠. 그래서 JS9로 뒤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JS9라고 입력해 주시고 자, 빠져나오시면 돼요. 자, 대신에 이제 많이 그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표면 거치기가 들어가죠. 요놈. 자, 표면 거치기를 자, 요 앞쪽에다 넣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O 앞에다가 콤마 하나만 이렇게 살짝 찍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표면 거치기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18.3. 자, 요거에다가 뭘 넣어줘야 되죠? 그쵸. 자, 여기 치수 공차가 들어갑니다. 자, 보시면은, 자, 요거는 이제 T2에 대한 허용차가 되겠죠. 자, T2에 대한 허용차는 여기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여기 부분에 속했으니까 플러스 0.1에서 0.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체인지 들어가서, 자, 맨 밑으로 내려서, 자, 편차로 변경. 그 다음에 상한을 0.1, 그 다음에 하한을 마이너스 0 맞춰주시고, 자, 높이는 절반이죠. 0.5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공차도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뭐 남았나요? 자, 이제 기하 공차, 그죠?
기하 공차만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L2 들어갑니다. 자, 세팅 들어가서 자, 여기 화살표를 저 데이텀 삼각형 채우기. 자, 혹시라도 지금 여기 주석에서 공차로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공차로 여기 찍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확인. 그 다음에 자, 얘는 기준이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밑으로 빼서 요게 얼마가 나올까요? 자, 일단은 아무거나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전에 했던 게 요 커버였죠. 자, 요 커버에서 D까지 갔었네요. 자, 그러면은 얘는 2가 되겠죠. 그래서 자, 여기를 2로 자,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L2 들어가서 세팅. 자, 화살표로 다시 원래대로 바꿔주시고, 자, 이제 요거를 넣어주시는데, 자, 요거 같은 경우는 회전하는 물체는 전부 다 흔들린 공차예요. 그죠? 그래서 얘도 제일 꼭대기 부분에 이렇게 하나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제일 꼭대기 부분에 이렇게 하나 빼서. 자, 여기 흔들림 원주를 보는 요 전체 지름이 얼마예요? 그쵸? 84죠. 자, 그래서 IT 공차를 여기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84에 대한 IT 공차예요. 자, IT 공차 얼마죠? 자, 여기에 속하죠? 여기에 속하고 5급이니까 자, 15가 되겠네요. 자, 15면 0.015가 되겠죠? 그래서 흔들림 맞춰 주시고 0.02로 써 주시고, 자, 요거가 2였죠? 자, 이렇게 하나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L2. 자, 옆면도 보셔야 돼요. 자, 여기 옆면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들어가면 돼요. 자, 옆면도 0.02로, 그 다음에 2.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기하 공차도 모두 마무리 됐어요. 자, 이제 표면 거칠기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표면 거칠기 같은 경우는 자, 여기에 뭐 드립 구멍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얘는 그냥 W는 배제하고요. 자, 기본적으로 여기에 이렇게 무게를 줄이기 위한 요 홈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나 있기 때문에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제거 가공을 안 합니다. 그죠? 다듬질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표시가 들어가나요? 그쵸? 이렇게 제거 가공을 허락하지 않겠다가 대표가 되고, 그 다음에 X랑 Y를 도면에다가 여러분들이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X 부분 이제 찾아볼게요. 자, X는 자, 기본적으로 제가 X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자, X 같은 경우는 부품과 부품이 조립이 돼서 서로 맞닿는 부분, 조립이 돼서 맞닿는 부분에다가 X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어딜까요? 자, 일단 여기에서 보시면은 그쵸, 이제 벨트가 축에 껴지죠? 축에 껴지니까 이 축지름에 X가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축지름에다가 일단 먼저 X를 넣습니다. 자, 여기 요거 12시 방향 요거 하나 갖고 와서, 자, 여기 축지름 넣은 거에다가 여기 하나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는 규격집을 보시면 돼요. 자, 규격집에서 V벨트 플리 쪽, V벨트 플리 쪽 한번 다시 보시면, 자, 여기 있죠? 자, 여기에 보시면은 아주 친절하게 하나, 두 개, 세 군데, 그 다음에 여기 알파도에 이렇게 넣어라. 아주 친절하게 잘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자, 여기 F 값의 옆면에다가 이렇게 X를 넣었죠? 자, 그럼 반대편에도 이렇게 넣어주셔야 돼요. 여기 한 군데만 넣었다고 해서 한 군데만 넣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양쪽에다가 X를 넣어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3시 방향 요거 하나 갖고 와서,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9시 방향 요거 갖고 와서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넣었었나요? 자, 그쵸, 여기 K0 값 바닥에다가 하나 넣었었죠. 자, 그래서 요거 12시 방향 갖고 와서, 자, K0가 여기에 있죠?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넣나요? 자, 이 꼭대기 부분에 또 X가 들어가네요. 그죠? 자, 그럼 꼭대기 부분. 자, 여기에다가 X.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X는 일단 여기 벨트 풀리에서 넣을 수 있는 X는 일단 여기서 다 넣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키움에도 들어가죠? 자, 키움은 하도 많이 그러니까 이제 외우시겠죠? 자, 여기랑 여기 부분. 여기 두 개의 부분에 X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12시 방향 다시 갖고 와서 자, 여기 앞에 여기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거꾸로 뒤집힌 놈 요거 갖고 와서 어디다 넣나요? 그쵸, 천정 부분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표면 거치기는 다 집어넣고요. 자, 이제 Y. 자, 아까 Y는 어디에요? 그쵸, 여기 각도 부분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모양 하나 갖고 와서 아까 여기 자리 만들어 놓은 부분 있죠?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요거 갖고 와서 비슷한 부분에다가 자, 이렇게 하나 넣어주시고, 자, 요렇게만 넣고 끝내시면 얘 틀려요. 아시겠죠? 자, 요 면 있죠? 이 각도를 이루는 이 면과 직각으로 얘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얘를 몇 도로 회전하면 될까요? 그죠? 여기 절반만큼 회전하면 됩니다. 17도였죠? 자, 그래서 요 놈은 17도로 회전. 자, 그 다음에 요 놈은 마이너스 17도 회전하면 되겠죠. 여기 끝점 베이스 포인트를 해서 마이너스 17.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모두 완성이 된 거예요. 그죠? 자, 이제 대표 거칠기만 넣어주시면 모든 작업이 마무리됩니다. 자, 대표 거칠기는 앞에 요게 들어가고 요거 갖고 와서 바꿔만 주면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갖고 와서 자, 여기 적당한 위치에다 올려놓고, 자, 이 벨트 풀리는 번호가 품번이 자, 여기 표제란에 보시면은 4번이네요. 그죠? 자, 4번. 자,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놈은 X죠? 자, X. 자, 요 놈은 Y. 자,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V벨트 풀리 모든 작업이 다 마무리된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여러분들 기능사라든가 산업기사, 뭐 이제 기사 이런 것들 시험 보실 때 본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 30분 안에 끊는 연습 이렇게 꼭 해주시면은 아마 시험 보실 때 여러분들이 시험은 이제 요거 도면 다 그리신 다음에 한 3, 40분 정도 검도할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고, 그래서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서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여유 시간이 남으니까 될 수 있으면은 요런 짜잘한 부품들은 전부 다 30분 안에 작도를 마무리하는 그런 연습을 좀 꾸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자, 이렇게 4번 V벨트 풀리 작업을 모두 마무리했고요. 자, 다음 시간에서는 자, 요 축을 작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부하시느라고요. 정말 고생 많으셨고, 자, 다음 축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어요.